어원야답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총각 묵새가 장마철이 끝나자 지난해에 송이버섯을 땄던 기억을 더듬어 아침 일찍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때가 일러서인지 정오가 지날 때까지 송이버섯을 하나도 따지 못했기에 묵새는 빈손으로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어린 처녀 춘하도 산나물을 뜯으러 산에 와서 점심이 지나도록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묵새는 길을 내려가다가 춘하의 아버지를 만나자 고개 숙여 인사했고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서로 미소 지으며 헤어졌습니다. 춘화야, 춘화야, 어디 있니? 춘하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제때 돌아오지 않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 아래에서 상처투성이인 채 죽어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는 나물 바구니와 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춘하 아버지는 딸을 얻고 울면서 돌아오다가 문득 의심을 품었습니다. 혹시 묵새가 내 딸을 겁탈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짐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을 키웠으며 이내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묵새가 이리 탄로날까 두려워 춘화를 죽이려고 절벽에서 밀어뜨린 게 틀림없어. 춘하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집에 눕혀놓고 곧바로 광가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묵새가 빈손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소인이 분명히 봤고 근처 낭떠러지 밑에서 죽어있는 딸을 발견한 바 묵새가 제 딸을 겁탈하려 한 게 틀림없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빈손으로 산에 갔다니 수상하구나. 사또는 나조를 출동시켜 묵새를 즉각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또는 형방을 시켜서 묵새에게 어떤 목적으로 산에 갔는지, 지게나 연장을 지니고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처녀를 겁탈하려 했는지 묻게 했습니다. 형방은 벙어리 묵새에게 걸어가거나 지게를 맨 신용, 그리고 남녀가 끌어안는 신용을 보여주며 몸짓과 손짓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묵새는 산에서 춘하를 보지 못했기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형방이 같은 몸짓을 되풀이하자 묵새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느닷없이 잡혀와 억울하고 답답하다 호소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한 사령이 말하기를 묵새의 부모는 손짓 몸짓으로 묵새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친한 친구 몇 명도 역시 몸짓 손짓으로 잘 통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보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수아에게 명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말할 터이니 친구들을 데려오너라. 마을 친구들이 관청에 들어서자 묵새는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에게 손짓 몸짓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친구들 또한 손짓 몸짓으로 뭔가를 말하니 묵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심하게 흔들면서 연신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또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나눈 것이더냐? 사또의 호령에 친구들은 정색하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왜 잡혀왔냐고 묻기에 그 까닭을 알려줬더니 묵새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요. 무엇하러 산에 갔는지 물어보거라. 사또의 명에 따라 친구들이 묻자 묵새는 자기 성기를 가리킨 뒤 양손에 껴서 여러 차례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새가 겁탈을 인정하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묵새가 송이버섯을 따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묵새는 송이버섯과 닮은 성기를 잡아 흔들어 송이를 캐어 들어올리는 동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에 사또가 재차 물었습니다. 송이를 따러 가면서 어찌 담을 그릇을 지니고 가지 않았단 말이냐? 친구들이 그 연유를 묻자 묵새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손가락으로 찔러 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또는 묵새가
이제야 뒤늦게 잘못을 비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설명은 달랐으니 송이는 다른 보석과 달리 그릇에 담을 필요 없이 식덩굴로 새끼를 꼬아 그 사이사이에 끼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과연 정말 그런가 상상할 때 춘하 아버지가 관청으로 다시 와서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묵쇠를 의심스럽다고 신고했는데 집에서 딸의 옷을 자세히 살펴보니 옷고름과 치마가 멀쩡하고 묵쇠가 자기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 아무래도 실족사로 보인다며 앞서 했던 말을 정정했습니다. 딸이 갑작스레 주고 소인이 정신이 없어 오해했사옵니다. 사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소인과 죄 없는 묵쇠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을 친구들도 묵쇠가 그런 짓을 할 나쁜 품성이 아니라며 죄 없음을 편들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숙고한 후 묵쇠를 방면했습니다. 묵쇠는 풀려났지만 몇 시간 동안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가슴이 답답해서 생병을 앓았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벙어리 낸 가슴 앓듯이란 속담은 벙어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이듯 한다는 뜻으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을 가슴에 담고 고민하는 일을 벙어리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